KBS 울산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동 60년 불굴의 도전 제1화 메이드 인 울산. 취재 극본 이호, 기획 연출 이지향. 14번째.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정말 이젠 나도 그 비관적인 얘기만 들으니까 아주 지쳐. 그러시겠지요, 카카. 하나, 모든 사람들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내놓으면 불신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건 5개년 계획 그 내용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야? 내용이 믿을만 하면 그게 희망이지. 어째서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하는 일들을 자꾸 씹는 거야? 과연 혁명정부의 의욕대로 밀고 나갈 수 있겠느냐, 그런 의심을 할 거라는 얘긴데, 그 이면에는 자금부터 지적하면서 돈이 어디에 있어서 그러느냐 하는 의구심이 깔려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참, 뭐 그래서 현지에 돈이 없으면은 연구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빈손으로 태어나서 세계적인 거부가 되는 거는 뭘로 설명해? 자, 카카, 경제개발 계획과 그에 맞는 기구 개편이나 그걸 밀고 나갈 실무 행정가들 선정은 조금 어렵지가 않은 겁니다. 문제는 재원을 어찌 만드느냐, 그겁니다. 용태가 그래? 경제인들이 그래? 아니면 뭐 정치꾼들이야? 카카,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럽니다. 카카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 고문이나 경제인들 얘기만 가지고 지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5개년 계획 내용은 총 투자가 3조 2천억 원에 연 평균 성장률이 7.1%나 됩니다. 7.1%를 잡은 거는 그 내막을 얘기해 줬잖아. 저도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재원 확보가 안 된다면 7.1%라는 건 사상 누각 아닙니까? 투자 재원 확보에 승패가 달려 있다는 거는 알아. 하지만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집 짓지 말라 그거야? 이 건방진 것들, 이거 해보지도 않고 사상 누각이야?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소리야. 카카, 대안이 있습니까? 자네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거야? 아니면 그 정보부 연구실 그놈들이 자기들 대신해서 임자를 나한테 보는 거야? 자, 카카, 에? 국가 정책은 개인의 주장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많은 전문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놓고 있는 우려입니다. 정말 이 국가 운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만. 군복을 입고 있는 게 편하겠어. 38선만 지키면 되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카카. 김 부장,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나는 이래 생각하고 있어. 정부가 총 투자액의 56%를 대고 민간 경제인들이 나머지 44%를 대는 것이야. 예, 카카. 재원을 동원하는 문제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오고 국내에서도 조달을 하고 그러면 돼. 내 생각으로는 외국에서 25% 정도, 그러니까 39억 3,400만 달러 정도 되더구만. 그리고 국내 자본은 75% 정도 충당하겠다 이 말이야. 뭐 그건 부정 축제자들한테서 환수한 돈하고 금융저축으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카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뭐예? 그 내가 하겠다는데 왜 그래? 그럼 내전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요. 그럼 외전 어디 가서 누가 빌려옵니까? 어디 가서라니? 그 미국이나 구라파 쪽에 나가면 돈 많아. 그 나가보기나 했어? 카카, 그렇게 하겠다는데 왜 말이 많아? 현실적으로 미국이나 구라파에 있는 돈이 한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답니까? 뭐야, 김 부장, 이거 왜 이래? 냉정하게 현실을 보셔야지요. 사실상 7.1%라는 평균 성장률도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그러나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무시를 한다고 해도 재원 조달이라는 건 당장 숫자가 아니라 경제개발 계획을 성공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하는 결정적인. 시끄러봐. 뭐 나는 한다면 해. 글쎄 뭘로 합니까? 그 돈을 누가 빌려온다는 겁니까? 경제인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이 용태하고 반쯤 미친 듯이 외국 기업인들을 초청했어. 그 사람들의 열정은 자리에 궁뎅이 쳐붙이고 앉아서 말만 가지고 경제를 다 하는 것들하고는 달라. 내가 여러 명 만나봤지만 정부에서 출장비 한 푼 보태주지 못했는데도 자비 들여서 해외 실태 파악하고 왔을 정도야. 그동안 장관들은 뭘 했어? 정보부에서는 뭘 주목하고 어떤 정보들을 수집했나? 그것들 귀에는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보고만 들리는 건가? 대답해봐. 혁명정부 시절 박 의장과 가장 접촉이 많았던 경제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정님 전 대한유화 회장은 이런 회고를 전한다. 박 대통령도 원래 사학과가 아니고 원래 군인 출신인데 혁명 후에 정치하고 경제하고는 따라다니게 마련인데 이 어떻게든지 경제를 일으켜지지 않고서 도저히 나가서 해나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홀똑하게 해서 정말 참 경제를 갖다가 그냥 연구 많이 하고 개개인 만나면 다 붙잡아가지고 물어보고 연구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참나 세상 만들었지만 보통 이 나라 일으키시려고 애쓴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같이 지내봤으니까 알지. 보통 잠안 자고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다 만든 거예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을 마련해놓고 박정희 의장과 김종필 정보부장은 현실론적 문제를 놓고 날카로운 의견 대립을 보였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출산을 앞두고 이런 진통은 예상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현실은 혁명정부 손아귀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심각성이 있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종합제철소가 울산에 세워지기로 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울산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사실 포항제철이 아니라 울산제철은 울산공업센터 건설을 추진하면서 1962년 2월 2일 울산 종합제철소 건립 규모까지 발표했던 아주 중요한 핵심 프로젝트였다. 때문에 62년 2월 8일 이정님을 단장으로 하는 외자 유치단이 서독으로 떠나 DKG 컨소시엄과 차관 교섭을 진행한다. 그리고 5월 13일에는 종합제철소 설립 등기까지 속전속결로 마치기도 했다. 그런데 결국 많은 극비 문서들과 여러 사안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차관 문제로 울산에 짓겠다는 울산제철소 건립은 무산됐다. 이건 좀 더 솔직하게 분석하면 울산에는 포항제철 건설을 추진한 박태준 같은 인물이 없었다는 데에 제일 큰 아쉬움이 있다. 이후락도 나서지 않았고 신격호도 애향심을 발휘해 팔을 걷어붙였으면 했지만 나서지 않았다. 사연이야 있었겠지만. 그럼 여기서 한일회담과 관련된 내용 중에 핵심이 되는 중요 인물의 얘기를 잠시 들어두고 한일회담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다음 기회를 기다리기로 한다. 한일회담이 울산 종합제철소를 떠나서 포항 종합제철소 건설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김종필 전 총리, 이대공 전 포항제철 교육재단 이사장, 당시 대장성 대신이었던 후쿠다 다케오 전 일본 수상 순으로 당시 상황을 들어본다. 혁명 후에 내가 보니까 하나도 어떤 진전된 게 없어. 기록이 없어요. 그게 그 전에 소위 한일회담의 실패했었지만은 우리는 왜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을 했느냐. 한국이 적어도
태평양으로 세계 무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정학적인 면에서 할 수 없이 일본 뒤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북쪽이 뚫려 있습니까? 양 동서가 뚫려 있습니까? 일본 데리고 나가기 전에는 태평양이나 구라파나 미주에 갈 수가 없게 돼 있는 우리의 그런 위치를 한번 보세요. 이것은 디딤돌입니다. 우리가 세계 무대로 나가는 디딤돌이다. 사실 구라파의 역사들을 볼 때 영국이나 불란서나 독일이나 얼마나 싸웁니까? 그렇게 싸우지만은 그 감정을 누르고 자기네들 번영을 위한 협조는 얼마든지 합니다. 국경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저런 번영된 오늘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하와이 구사이라는 게 이제 대일청구권 자금을 써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이죠. 그게 이제 참 막바지에 몰리니까 사람이 이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 이제 하와이에 가서 쉬라고 그러면서 포이 회장님한테 키를 준 거예요. 키를 줘가지고 그때 우리 최주선 그 지금 미주 사장이 있습니다. 그 최주선 씨가 그때 부장이었죠. 외국 계약 담당 조사 얘기했는데. 그래 그 사람하고 같이 하와이에 와가지고 이제 그래서 밥을 3층밥을 지어 잡수면서 그거 이제 열어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쌀도 준비해놓고 다 해놨더래요. 시켜가지고. 그래 이제 이틀인가 거기서 하고 바닷가에 나가도 그 생각, 밤에 들어와도 그 생각. 그래 했는데 이 대일청구권 어떤 양반이 우리 회장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은 한일 김오희라 메모로 우리 한일 배상 문제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때 회장님이 마코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셨어요. パク社長ね、 박태준 사장이 머리는 내가 선배지만 의지와 열정이 굉장히 기대를 가지게 할 정도였습니다. 박 사장이 없었다면 훌륭한 발전을 못했을 겁니다. 제철은 나라의 기둥입니다. 제철이 없으면 국가 산업 발전이 안 됩니다. 반드시 성공했으면 좋겠고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습니다. 벌써 생산량이 당초 예상 계획보다 몇백만 톤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측면 지원을 했던 보람이 있습니다. 必要はございませんけれども。 대한민국 행맹정부 최고회의와 중앙정보부의 경제고문실이라고 흑하는 게 어찌 이리 형편없는 건물에 들어앉아 있노? 에이? 정말로. 내가 이원마요. 안녕하세요. 이 의원님인 줄 잘 알아요. 에이? 어휴, 알아? 원체 유명하니까 아는구나 벌시로. 그게 아니라 저번에 오셨잖아요. 에이그 어째 그리 시집도 안 간 처자가 양글게 정직하노? 너무 정직하고 그러면 총각한테 사랑 못 받아. 예? 자고로 여자는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모른 척하고 어딘가 멍청하게 그래야지. 그래 정직해 필이면 어떤 사내가 좋아하노? 아유. 사내들은 그저 이 멍청하고 쑥맥같이 그런 여자 좋아한다 아닙니까? 자, 김고문 계시나? 안 계시니까 의원님 말씀을 다 듣고 있죠. 앉으세요. 곧 들어오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전화는 누가 했노? 이 김고문이 했다 그 카던데. 아마 의장님실이나 정보부장님실에서 직접 하셨을 거예요. 최고회의에 가셨다가 김 부장님 만나고 오신다고 그러셨으니까요. 오셨네요. 아이고야, 김고문이 양반은 못되고 호랑이는 되는갑다. 의원님도. 다녀오셨습니까? 네요. 오, 벌써 오셨습니까? 아유, 금방 연락이 될 줄 모르고. 아유, 지가 좀 늦었군요. 죄송합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시죠. 역시 양반 마을 출신이라 다르시구만. 예의 차릴 줄 아시네. 예? 늦었으면 사과할 줄 알아야 그게 양반 아이요. 아, 예. 그렇죠. 참, 미수한, 네. 차 좀 가져와요. 예. 자, 이리 예. 앉으세요. 에이, 고맙소. 에이구, 이 의자가 이 와이라노 이거? 에? 최고회의 경제고문실이 이게 뭡니까 이게? 응? 좀 이제 근사한 데로 옮기소. 그럴 형편이 아닙니다, 지금. 실례하겠습니다. 드시죠. 아이고야, 이거 내가 온다 그래서 그런지 이 밥가분도 바르고 참말로 곱네. 저 밥가분이 뭔지 잘 모르지? 얼굴에 쳐바르는 분이다, 분. 응? 알죠. 할머니 때 바르셨다고 들었어요. 내가 보겠습니다. 자, 드시죠. 이 의원님, 지금 나라가 몹시 어렵고 복잡합니다. 무슨 말씀이요? 무슨 일 생겼어? 일이 매일 생기고 있는 거죠. 뭐 특별한 일이라기보다 되는 건 하나도 없고 힘만 들고. 김고문, 행맹정부도 정권아요. 정권을 잡는다는 건 우공이산이 아닌 거요. 천천히 끈기 있게 기다리면서 산이 옮겨지고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가슴이 답답하겠소. 내 박 의장을 만나서 생각을 들어본 적은 아직 없지만시도 그 양반 심정이 어떨 거다 하는 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정권을 다 손에 쥐었다고 생각했던 이기붕 씨도 결국 자살을 했지 않소. 나라를 손에 쥔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서도 그렇게 명을 거는 거요. 정말로 김고문 같은 사람이 사심없이 도와주요. 그래도 박 의장은 이 한없이 외로울 깁니다. 감사합니다. 이 의원님, 조만간에 박 의장을 만나시게 자리를 만들도록 해드릴 테니까 작품 하나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럴 자신 있으시지요? 알았어. 내한테 맡기비리요. 내 걸작 하나 맹글지요. 이원마이가. 비로소 또 다른 공단 설립이 추진되는가.